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만원 박사님과 관련된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지만원 박사가 5.18 광주 사태에 대해 얼마나 지대한 이 노력을 하셨습니까? 지만원 박사님 때문에 사실상 5.18 북한군 침투, 물론 그 와중에는 우리 탈북민들을 겨냥해서 광수 200번, 150번 이런 좀 약간 실수도 있었습니다만 어찌됐든 이 5.18과 관련된 지만원 박사의 그 노력들, 자, 보수 우파 정권 윤석열 정부가 탄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면 복권을 안 시켜주는 걸까요? 자, 여러분, 지만원 충격 사연 큰일 났습니다. 뜯긴 돈이 무려 이 정도. 지금 옥중에서 전두환 책 출간. 지만원 박사 광주에서 안양으로 이송.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며칠 전에 지만원 박사와 관련된 분이 저한테 메일을 좀 보내셨는데 그 메일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면 너무나도 속상할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 좋은 소식도 나왔기 때문에 동시에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산 감독님께 드립니다. 제목 옥중 다큐소설 전두환 출간. 저는 지만원 박사님의 애국 활동을 오래 지켜보면서 조금씩의 도움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5.18이 북한 소행이라는 것을 상식처럼 알고들 계십니다. 이는 지만원 박사께서 20여 년 귀한 세월을 바쳐서 연구하고 애써 계몽하신 결과일 것입니다. 이 엄청난 연구 업적에 대해 국가는 마땅히 큰 상을 내려야 함에도 어찌 된 일인지 국가는 박사님께 모진 고통을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시고 2020년에는 충격적이게도 2억 4천만 원을 뜯기신 박사님이 이번에는 무등산의 진달래라는 5.18 책을 출판했다는 이유로 충격적이게도 9천만 원 벌금을 물게 되셨으니 그 속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이는 속이 터지고 문드러져 그냥 감옥에서 돌아가시라는 잔인한 살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옥에 계신 동안에도 영화 택시 운전사 김사복의 가족들로부터 또 2,200만 원을 뜯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재판이 5개나 더 걸려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 비용, 변호료는 어떻게 감당하실런지요? 이렇게 큰일 난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속 터지시는 지만원 박사님, 가여운 박사님, 개인의 영달을 위해 싸우시지 않고 우리 역사의 진실을 밝히시려다 오히려 거짓된 집단으로부터 이런 고초를 당하시니 멀리서 지켜보는 저의 심정이 이럴진데, 지만원 박사님 충격적인 심정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올바른 역사를 알리시기 위해 최근 옥중에서 쪼그려 앉아 손가락 관절염과 투쟁하시면서 잉크조차 희미한 잘 나오지 않는 볼펜을 눌러가면서 손글씨로 한자 한자 쓰신 책이 있습니다. 바로 옥중 다큐소설 전두환입니다. 오로지 애국심으로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쓰신 이 책에 대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만원 박사님을 위로해 드리고 힘내시라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그리고 요 다음에 책도 소개시켜 드릴 텐데, 여기에 이제 지만원 박사님 연락처 02595-2563 02595-2563 010-9539-4726 010-9539-4726 문자 주문. 지만원 박사님 계좌 국민은행 437-60-01-321295 농협 302-0537-6427-21 예금주 지만. 자, 여러분들 이제 책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아, 속상해. 이 나라가 뭐 이거 어떻게 된,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 이거. 아, 나 진짜. 자, 이 책이 뭐냐면요. 자, 제가 요거를 짧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2024년 3월 1일 이 소식인데, 지만원 다큐소설 전두환 소설을 쓰는 이유. 이건 지만원 박사가 직접 기고한 겁니다. 스카이 데일리에. 요거 좀 짤막하게 좀 설명을 좀 해 드릴게요. 청송 없는 문화전쟁, 철진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철에 맞춰 급히 다큐 소설을 쓰기로 했다. 옥중에서 시도한 처녀 소설인 셈이다. 우리는 분단국에 살고 있다. 그런데도 총성이 없으니 전쟁을 느끼지 못하고 산다. 북한은 언제나 공세적이고 남한은 항상 수세적이다. 북한은 사람보다 영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남은 영토보다 한국은 영토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총을 가지고 공격했을 때 한국은 언제나 이겼다. 하지만 북이 총성 없는 공격을 가할 때 한국은 공격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당해만 왔다. 총성 있는 전쟁에서는 사람이 죽지만 총성 없는 전쟁에서는 멀쩡한 사람들의 머리가 점령당해 적군이 된다. 이것이 문화전쟁이고 이념전쟁이고 역사전쟁이다. 폭탄보다 수천 배 무서운 전쟁이 바로 머리를 점령하는 역사전쟁인 것이다. 역사를 뺏기면 우익이 자익돼. 영화 서울의 봄을 관람한 대부분의 국민이 전두환 죽일 놈을 연발한다. 이 말이 널리 퍼지게 하려고 좌익들은 우익이나 중도를 영화 공간으로 유혹한다. 전두환은 우익의 아이콘이다. 그래서 전두환 죽일 놈은 우익은 죽일 놈들로 발전한다. 자신도 모르게 김일성 추종자들 편이 되는 것이다. 남한이 키운 사람이 남한의 적이 되는 것이다. 이 얼마나 무서운 전쟁인가. 남한이 경기고와 서울대를 통해 키운 손학규, 1964년 청계천에서 서산한 독보섯 도시사업 선교회에 머리가 점령돼 붉은 위장 취업자로 변했다. 그런 그가 경기도 도지사가 됐다. 전세기를 내서 북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 하루 종일 모를 심어주고 왔다. 바로 그 시기 그는 전직 장군들을 주최한 조찬 모임에 와서 박수 받는 말을 했다. 위장 취업 시절 저는 자고 깨면 이 나라를 도끼로 찍어낼 궁리만 했습니다. 이 말에 청중은 일제히 손뼉을 쳤다. 그가 전향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가 과연 전향했을까?
거짓말 천재가 유능한 혁명가라는 레닌의 가르침. 문화 공격의 주요 수단은 역사 교과서, 소설, 영화, 드라마, 언론 등이다. 이 대부분을 좌익들이 독점하고 있다. 그래서 내용이 거짓일 수밖에 없다. 서울의 범 내용은 100% 거짓이다. 좌익은 레닌과 김일성을 신으로 여긴다. 그래서 좌익의 슬로건은 레볼레이션, 혁명이다. 민주 체제를 뒤엎고 공산화시키자는 것이다. 거짓말도 100번 반복하면 참말이 된다. 거짓말을 창작하지 못하면 혁명가가 될 수 없다. 레닌의 가르침이다. 지금의 우익은 잘해야 40% 정도일 것이다. 지금대로라면 머지않아 20%대로 축소될 것이다. 20% 정도로 축소되면 합법적으로 적화 통일이 된다. 이 나라가 지금 위태로운 것은 이에 대한 경각심을 자극하는 세력이 없고 진실을 반영한 문화물을 만들어 계몽하는 위인이 없다는 점이다. 전두환은 우익 전선의 마지노선. 이승만, 박정희에 이어 전두환까지 무너지면 40%의 뚝이 무너진다. 현대사에서 가장 우매하거나 악랄한 존재는 그들을 가장 사랑했던 지도자에게 침을 뱉고 돌을 던지는 국민일 것이다. 돌 맞는 전두환, 알고 보면 그분만큼 국민을 사랑하고 기발한 착상과 용기로 국위를 엘리베이터식으로 급상승시키고 오늘날의 가장 경쟁력 있는 먹거리 산업을 육성시킨 엘리트형 지도자는 없었다. 전두환은 김일성과 맞짱 뜬 13회의 이 1대1 결투장에서 모두 KO 승을 거두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오늘날 경제 및 문화의 강국이 되었고 북한은 거짓 깡패 집단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바로 이것 때문에 좌익들이 유독 전두환을 증오하고 모략하는 것이다. 이 소설의 100%가 수사 기록. 전두환에 둘러 씌운 모략의 핵심은 전두환이 12.12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에 저항하는 광주 시민들을 마구 학살했다는 것이다. 12.12가 전두환을 묶는 호승줄인 것이다. 과연 12.12가 쿠데타였는가? 자, 여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왜 이거를 쓰게 됐는지 전두환을 알려야 한다라는 지만원 박사의 절절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옥중 다큐 소설 전두환 치면은 이 뭐 교보문고든 다른 데서 많이 책이 지금 이 서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좀 구입해 주시고 또 지만원 박사 이제 편지도 좀 보내주시고 또 후원도 해주시고 격려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예요, 이게. 자, 지만원 박사 재판 광주에서 안양 이성 확정. 광주지법 이성 신청 받아들여 첫 사례. 보수논객 지만원 박사의 재판이 광주지법에서 경기 수원지법 안양지원으로 옮겨졌습니다. 30일 지 박사의 변론을 맡은 구주와 변호사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주소지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는 지만원 박사 측의 이성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돼 있는 지만원 박사의 출판물 관련 사건은 경기도 수원지법 안양지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 박사는 안양에 주소지가 있습니다. 지 박사는 최근 시스템클럽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그동안 5.18 관련 재판을 독점, 점령군식으로 재판하던 광주 법원으로부터 벗어난 첫 사례라며 전두환 대통령도 이송 신청이 기각돼 광주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이제 판례가 생성됐으니 나머지 재판들도 이송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5.18 기념재단은
지만원 박사가 쓴 책 5.18 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에 대해 출판 배포 금지 가처분을 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냈고 손해배상 및 민사 재판도 제기했습니다. 이 책은 남북한의 문헌과 5.18 수사 기록, 국가안전기획부 상황 일치 등을 토대로 1980년 5.18 당시 북한의 개입 가능성을 집요하게 파헤치고 증거를 제시한 수작으로 5.18 연구가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구 변호사는 최근 이봉두 TV에 출연해 이성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실을 공개하면서 사견임을 전제로 광주 법원이 재단 측 신청을 인용하자니 부담되고 기각하자니 광주 민심이 들고 일어날 수 있어 사건을 이송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송 원고이자 가처분 신청인 측인 5.18 기념재단은 책에 의한 피해자가 아니다라며 책 내용 때문에 피해를 주장할 수 있는 개인 관계자여야지 기념재단은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어찌됐든 지만원 박사님 그래도 안양으로 이송이 됐으니까 좀 다행이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